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 교수 박선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주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리고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구 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연구와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제가 인공지능응용학과에 오기 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활용부에서 선임연구원으로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서 지구환경 그리고 재난재해 모니터링하는 연구들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들을 같이 모아서 인공지능 베이스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활용하여서 지구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전 지구를 돌고 있는 다양한 인공위성들이 지구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산불이나 가뭄, 그리고 폭염이라던가 다양한 지구 현상들을 인공위성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머신러닝, 빅데이터,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연구들은 인공지능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여서 지구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지금 이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위성 원격 탐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위성 원격 탐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원격 탐사는 영어로 리모트 센싱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물체에 닿지 않고서 그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기법을 말을 합니다. 보시면 위성 원격 탐사 같은 경우는 복사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그 물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데요. 보통 여기 아래에 파장대가 있습니다. 다양한 파장대 정보가 이 물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양한 파장을 밴드로 구분하여서 위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이시면 지구를 다양한 센서들이 보고 있는 게 보이시죠? 마치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갈 때 MRI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디가 아픈지 각각 아픈 곳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위성도 정말 다양한 파장들로 지구를 계속 찍어서 지금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혹시 지금 재난재해가 심각하진 않은지, 아니면 지금 지구에 가뭄이 심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위성 원격 탐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발사되었고 그 위성 영상들이 계속 수신국에 수신되어서 우리 지구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공되는 그림인데요. 지금 아주 옛날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성들이 발사되어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위성들이 여태까지 발사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 위성들을 말하고 있고요. 아래는 옛날에 발사되어서 또 앞으로 발사 계획에 있는 위성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위성은 아리랑 2호, 3호, 3A2호, 그리고 천리안 위성 1호, 그리고 최근에 발사된 GK2A2B, 천리안 위성 2호의 A랑 B입니다. 위성 같은 경우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위성이 처음에 이제 지구 표면을 쭉 긁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성 데이터, 셀라인 이미지라는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고요. 그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밝기 값을 의미 있는 대기의 효과들을 없애고 그리고 다양한 처리를 해서 의미 있는 산출물로 변환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 방법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4차 혁명, 인공지능 왜 나온다고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4차 혁명은 지금 모든 산업에 다 이끌면서 인공지능을 모든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AI와 빅데이터가 인공위성과 결합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연구들이 진행될지 그 부분들을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금 우리 사용되고 있는 지구환경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그 데이터가 모델이 되고 그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셀룰라이트 자료를 제일 많이 사용했지만 현장 자료 그리고 수치 모델 자료들도 같이 융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일단 위성 자료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전 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구름이 있을 때는 촬영이 되지 않아서 구름이 있는 날은 아예 영상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 우리 현장 자료, 기상청 관측 자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구역당 1개 혹은 2개, 굉장히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 자료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정확도라던가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치 모델이 있는데요. 수치 모델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글로벌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보를 제공하지만 수치 모델 자체가 계산이 돼서 뭔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변수라던가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과 이런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취득하고 결과를 얻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위성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측 자료라던가 수치 모델 자료, 3가지 자료를 모두 융합해서 또 함께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서 지구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요즘 연구되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 유형으로 위성 영상과 수치 모델 자료, 그리고 현장 관측 자료 3가지가 지구 환경에 사용되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인공지능 기법입니다. AN이라고 불리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최근 딥러닝으로 각광받고 있는 CNN, RNN, 그리고 컨볼루션 LSTM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인공지능 기법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구하는 분야는 첫 번째 키워드로 지구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재해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제로, 두 번째 키워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세 번째로 위성과 수치 모델 자료랑 현장 자료 3가지를 융합하여서 보다 정확하고 빠른 그런 모델을 구축하여서 지구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위성을 활용한 연구 주제로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난재해 모니터링, 두 번째는 위성 영상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논분류, 세 번째는 솔라 레디에이션 추정과 그리고 예측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발표할 내용은 재난재해 모니터링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뭄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2개의 코어 퍼블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여 나온 SCI 논문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굉장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핵심만 짚어서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다중위성 기반의 미국 수분지역, 건조지역, 가뭄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건조지역과 수분지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가뭄이 아주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과 단기간 이어지는 가뭄 2가지로 나눈 다음에 위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환경 인자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얼마나 지금 활력이 좋은지 나타낼 수 있는 식생지수, 그다음에 얼마나 지금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보여주는 지표면 온도, 그리고 증발산이 심한지 아니면 지금 증발산이 활발하지 않은지 나타내는 증발산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가뭄과 관련된 위성 기반의 환경 인자들을 가지고 각각 그런 건조 지역이라던가 수분 지역일 때 혹은 가뭄이 장기간 이어질 때, 단기간 이어질 때 어떤 인자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법을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지역은 여기 보시면 2 지역인데요. 건조 지역은 미국의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스테이트를 가지고 하였고 그다음에 수분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은 모디스랑 트림인데요. 되게 낯설게 느껴지시죠? 모디스는 미국 나사에서
아쿠아라는 위성에 붙여서 쏘아 올린 센서 이름입니다. 굉장히 지구 모니터링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림은 강수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트림 위성을 가지고 지금 강수량이 얼마인지 그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해서 랜덤 포레스트, 부스티드 리그레션 트리, 큐비스트 세 가지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기법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정보를 주냐면 변수 중요도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법이 모델링 할 때 어떤 변수들을 가장 중요하고 유의미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그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면 약자로 되어 있죠. ET, LST, NDVI, 리플렉탄스, 프리시피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위성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사도 정보라던가 강수량, 그리고 지표면 온도, 그런 식생 지수 같은 그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제공한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쭉 가지고 와서 실제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가뭄 지수인 SPI라는 가뭄 지수인데 강수량을 가지고 만들어진 가뭄 지수예요. 그래서 단기 가뭄이라던가 장기 가뭄에 대해서 각각 모델링을 해서 어떤 변수들이 더 중요도를 많이 나타냈는지 보여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각 변수 중요도를 이렇게 바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어요. 봤을 때 단기 가뭄에 대해서는 LST가 엄청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의 중간 가뭄에 대해서는 NDVI 같은 식생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12개월 같은 굉장히 긴 가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워터 인덱스나 또 식생 관련된 지수들이 변수 중요도를 높게 나타냈죠. 그 이유와 그런 것들은 변수 중요도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의미를 또 동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공지능 하면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처럼 돼 있는 프로세스로 모델링 할 것 같지만 이렇게 변수 중요도를 봐보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들을 아주 잘 담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주어진 변수 중요도 정보는 웨이트 팩터 역할을 해서 곱하기 가장 중요한 애는 뭐 곱하기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각각 퍼센트를 산정하여서 웨이트 팩터로 곱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3개월 SPI 기반의 혹은 크라빌드 농작물 기반의 가뭄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옆에는 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고 USDM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가뭄을 모니터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연구는 가뭄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다음 주에는 가뭄이 어떻게 될지,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 가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안다면 우리 농작물을 재배할 때 그리고 농부들 그리고 또 수자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가뭄 위성 기반의 가뭄 지수와 그리고 기후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수인 MJO, 매든-줄리안 오실레이션 지수랑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라는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서 실제 가뭄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연구 지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VSDI, SDCI, MIDI라는 이미 개발된 가뭄 지수를 이용했는데요. 이 지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까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모디스, 트림, 여기 위성에서 제공되는 지구환경 변수들을 이용해서 산출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사에서 제공되는 CCI 소일 모이스처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 세계에서 지금 위성을 통해서 토양 수분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융합해가지고 하나의 산출물로 정확도도 높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산출물로 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MJO라는 지수인데요. 비와 아닌 비를 많이 갖고 있는, 비를 적게 갖고 있는 구름 덩어리에 이동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페이지가 1부터 8까지 되어 있고 이 전체 사이클이 움직이기까지는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여기가 페이지가 2라면, 페이지가 3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는 곧 페이지 4, 5, 6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점점 가물어질 텐데, 비가 덜 올 텐데 라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보까지 함께 사용하여서 가뭄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는 일단 어떤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기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했어요. 내가 만약에 5일 후가 궁금하다면은 지금 5일 전, 10일 전, 15일 전 데이터를 시계열로 배열해서 지금 가뭄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전혀 가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 그런 시계열적인 패턴을 먼저 학습시켰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MJO 그 페이즈 정보를 입력하여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인공지능 기법에 넣어서 가뭄을 예측하였습니다. 결과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VSDI는 실제 가뭄 지수를 만들어서 보여진 가뭄 맵입니다. 두 번째는 MJO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JO를 넣지 않고 그냥 시계열만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인데요. 갑자기 가뭄이 심해진 5월 1일 때 MJO가 없는 모델에서는 잘 반영하지 못했지만 MJO라는 지수를 넣은 모델에서는 갑자기 심화된 가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심화된 가뭄을 MJO 모델에서는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위성 기반의 환경 인자들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법을 융합해가지고 실제 가뭄을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의 가뭄을 예측하는 연구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위성 자료를 가지고 페디라이스는 별을 재배하는 지역이에요. 페디가 논이거든요. 그래서 논을 분류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지역을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의 서터 카운티, 두 번째는 우리나라 당진시입니다. 두 지역 다 논 면적이 굉장히 높고 쌀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벼가 재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로 쫙 하고 뿌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내기 칠 때 이렇게 트랜스플란트를 해서 모를 심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특징이 다른데 이 다른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논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은 알로스, 레이더셋, 랜드셋이라는 위성 세 가지인데요. 알로스나 레이더셋은 SAR 영상입니다. SAR 영상 같은 경우는 레이더 기반의 영상이기 때문에 날씨가 흐려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랜셋은 지금 현재 랜셋 A까지 발사가 되었는데요. 광학부터 그리고 적외선 채널까지 다양한 파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식생의 활력도도 확인할 수 있고 지표면의 온도도 확인할 수 있는 등 지구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광학 센서가 달려있는 위성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알로스 84나 그 레이더셋에서 제공되는 HH 자료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랜셋 5에서는 이렇게 광학 채널들 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랜덤하게 포인트들을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각 픽셀에 포인트가 위치하는데 이곳이 논인지 그리고 뭐 빌딩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이런 식으로 먼저 마크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킹이 되어 있는 샘플들을 인공지능 모델에 넣어서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정보를 받았을 때 여기는 논이야. 이러이러한 분광 정보가 있으면은 여기는 뭐 산이야.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학습해서 모델하고 검증한 후에 새로운 맵에 이 모델을 적용하면은 이 맵이 쭉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에서 좀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했는데요. 각각 보시면 이게 물에 있을 때 시계열별로 나타내는 그 분광 정보이고 여기는 논에서 여기는 빌딩에서 여기는 숲에서 나타낸 정보입니다. 보시면은 논 같은 경우는 다른 시계열과 달리 굉장히 특별한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이때 5월 말부터 6월 초에 모내기가 이루어져서 논이 전체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반사도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번에 연구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페디라이스 매핑 인덱스라는 지수를 새로 제안하게 되고 이 지수를 가지고 또 인공지능 기법과 같이 비교하여서 논을 분류하였습니다.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결과인데요. 이게 광학으로 실제 촬영한 이 지역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제 레퍼런스 맵이고요. 랜덤 포레스트랑 SVM을 가지고 분류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레퍼런스 맵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일이 마크하고 표시해가지고 또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까지 5년이라는 주기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모델링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적어도 하루 안에 자료만 갖추어진다면 하루 안에 이 맵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래는 영상 2장만 가지고 지수를 입력하여서 그 맵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결과도 굉장히 의미 있게 나타났죠. 이 지역은 또 그 미국의 서터 카운티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레퍼런스 데이터랑 비교하였을 때 높은 정확도로 논 지역을 탐지하였습니다. 또 이 연구 결과를 이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그럼 적용했을 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포항이랑 그다음에 아카디아 카운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또 봤을 때 레퍼런스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하게 그 별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 탐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연구인데요. 요즘 태양광 발전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솔라 레디에이션을 추정하고 또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솔라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태양열, 태양복사 에너지랑 굉장히 큰 연관을 갖고 있어서 태양열 발전하는 입지를 설정하거나 혹은 미리 예측을 함으로써 이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때는 괜찮겠다. 많이 이제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겠다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솔라 레디에이션을 추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했고요. 우리나라 천리안 정지궤도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서 이번에 태양광 에너지 추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용하여서 어떤 기법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추정하는데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정지궤도 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천리안 위성은 통신 임무랑 해양 임무, 기상 임무 세 가지를 가지고 발사되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션을 올해 끝낸 컴스 자료인데요. 지금은 GK2A와 2B가 발사되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큰 활약을 펼칠 예정입니다.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고도 36,000km 위에서 계속 10분 간격으로 우리나라를 그리고 주변 동아시아를 찍고 있습니다. 마치 CCTV처럼 그 지역을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이동하는 거라던가 그리고 태풍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황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솔라 레디에이션 자료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추정했을 때 다양한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딥러닝을 이용하였을 때 가장 잘 태양 에너지를 모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을 한 결과인데요. 만약에 내가 오늘 오후 9시부터 1시까지의 위성 영상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2시에는 과연 어떨까 예측하는 연구인데요. 실제 물리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정확도라던가 그런 분포를 모의하는 거에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굉장히 잘 모의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랑 ANN 그리고 컨볼루셔널 LSTM 세 가지 기법을 비교하였는데요. 컨볼루셔널 LSTM을 썼을 때 물리 모델과 비교하여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솔라 레디에이션을 예측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때 만병통치약처럼 어디든 인공지능을 적용하면은 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AI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여기 분야에서, 제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기법, 오늘 이것보다 정확도가 5%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네트워크 구조들을 개선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AI 플러스 X, 새로운 분야에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배열하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지 컴퓨터가 좀 더 잘 모의할까? 잘 모델할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위성 활용 분야 두 가지에 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두 가지 다 토끼를 잡기 위해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먼저 확립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